없어. 발산해. 라고 판정하는 방법이 교대급수예요. 따라해봐. 교대급수. 언젠가 필요할 일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따질 때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좀 나열을 해봐서 따지는 방법도 있더라.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니은 봐요. 니은을 보면 두 무한 등비급수가 있대.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이 b의 n도 발산한대요. 발산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b의 n이 0이 아니니 0일 수도 있어요. 방금 봤죠. 비슷한데요. 얘 이런 거야. 얘가 둘 다 발산하잖아. 그러면 an을 이제 합을 쭉 나열을 해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얘를요. 근데 bn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것도 발산, 이것도 여전히 발산. 그런데 일반항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항 두 개 합하면 빵, 두 번째 항 두 개 합하면 빵, 세 번째 두 개 합하면 빵이잖아. 0으로 갈 수도 있지. 됐죠?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이야. 대표적인 발레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디귿. 아 이제 와이프한테 혼났다 이제. 자, 디귿. 두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하느냐 뭐 해볼만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 이게 수렴한다고 물었잖아요. 이게 무한 등비 급수였거든. 근데 an을 a의 1에다가 아래 n-1승이라고 썼어. 그러면 an의 세제곱을 하잖니? 세제곱 때려요. a1의 세제곱이 되고 아래 3n-3승이 된단 말이야. 좀 복잡하게 생겼어도 말이지. 공비는 뭐예요? 아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아래 세제곱이잖아. 아래 세제곱이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소리는 아래 세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근데 네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아래 절대값도 1보다 작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AN도 자동빵 수렴하는 거예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각각 수렴하면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할 거니까 합해도 수렴하겠죠? 네. 그래. 디귿은 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요. 42번은 숙제. 43번 보세요. 별. 출발.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1의 n-1승 플러스 더 같대요? 얘가 수렴한대. 그 합을 fx라고 하자. fx 그래프를 그려라. 자 먼저 얘가 수렴한다 그랬거든? 근데 얘가 등비수의 합인 것 같아. 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얘가 무한등비 급수인 건 판단이 됐어요. 공비가 x 더하기 1이야. 수렴하려면 공비 조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공비 조건이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 즉 이 함수는 정의의 역이라는 소리야. 됐죠? 정의의 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 빼기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1로 계산이 될 거고 그게 fx였을 거야. 해보면 얘는 1은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거든? 됐죠? 분수함수인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래요. 그려야지 뭐. 그려. 항상 이렇게 변수가 공비로 있을 때는 주의하세요. 어떤 때는 범위를 막 나눠서 해야 될 때도 있어. 마이너스 x분의 1 직각삼각선 지금 하나 그렸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지. 0은 점근선이니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요 그래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인 것 같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죠. 44번.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그러면 나 좀 봐봐라. 무한등비급수압이 존재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은 일단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니까 두 개만 구하면 돼. 공비랑 첫 번째 항. 수렴값이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다 보니까 이 두 개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찾으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이러면 게임 오버야. 첫 번째 항 나오고 공비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근데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뭔가 약간의 스킬을 써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됐죠?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보자. 44번. 이런 문제 좋아하나요? 공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거리의 5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른대요. 공이 여기 있으시대. 공이 떨어지면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대. 근데 10m의 높이에서 떨어지셨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이렇게 10m의 높이. 처음엔 떨어졌겠죠. 5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른대. 튀어오른 거리가 공이 튀어올랐는데 원래 있던 10m가 있었어. 거기에 미터는 생략할게요. 거기에 5분의 3만큼 튀어올랐대. 되는 거죠? 튀어올랐으면 다시 내려가야지. 붕 떠있겠니?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다시 내려갔겠죠? 그 다음에 다시 튀어올랐어. 그러면 직전 상황에 5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5분의 3이 직전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다시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이만큼 튀어올랐을걸? 그런데 다시 내려갔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는 갈 거야.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때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막 이지랄을 하다가 멈췄을 때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쭉 합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지. 합하러 갑니다. 맨 처음은 10m 붕 떠 있으니까 10m 더하기 조심해라. 얘가 위, 아래 합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때려야 돼. 10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2를 곱하셔야 될 것 같고 더하기 얘도 위아래 두 개 있잖아. 10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제곱이 있는데 다시 2를 곱하셔야 될 것 같아. 이제 멈추면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무한등비급수 합인 것 같잖아. 공비가 5분의 3일 텐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할 거니까 하러 갑니다. 1 빼기 공비 5분의 3 분의 첫 번째 항 요 새끼예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12죠. 12가 되고 앞에 10은 더해줘야 되고 저는 10 더하기 5분의 2분의 12예요. 오씨 넌 또 뭐야. 2분의 60이니까 30인가요? 뭐 40인 것 같은데? 됐어요?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 40m 뭐 그렇게 된답니다. 45번.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해서 열심히 계산해보자는 소리야. 45분 나 그림 그리는 동안 문제 읽어봐라. 그림부터 보고 문제 읽는 거야. 하나만 그리고 말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에서 폭이 A고 뭐래? 가로의 폭 A가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의 4분의 1? 이거 한번 해볼까? 얘가요 일단 여기에 있는 상황이 있다. 직사각형에서 십자가 모양을 뺀 모양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 다음 스토리를 봤더니 얘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4개가 보이는 것 같다. 그죠? 4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한번 구해보자. 첫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위로 탁 붙여버리고 그러면 걔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것 같아. 합하면 이해하죠? 네. 붙이고 올렸다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A라는 게 가로의 길이의 4분의 1을 덜어냈다는 소리는 너랑 너는 가로의 길이의 4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가로의 길이가 5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5에다가 4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소리겠지. 되는 거지? 또 B라는 게 세로의 길이의 5분의 1을 덜어냈다는 소리니까 B라는 게 그러면 얘랑 합한 것은 요거죠. 여기랑 얘랑 합한 것은 얘가 5분의 1만큼 덜어냈다고 했으니 5분의 4만큼 가지고 있겠지. 세로의 길이에 두 개의 합은 그죠? 두 개의 합 5분의 4만큼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세로의 길이가 4였는데 5분의 4만큼 가지고 있겠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첫 번째 거 일단 구해보자고.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5분의 16이야.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12라는 걸 알아.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네. 됐죠? 첫 번째 넓이니까요. 첫 번째 항 구했어요. 이 짓을 이제 했대요. 또 똑같은 짓을 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데 나는 끝났는데 너희들은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끝났는데 전체에서 요 비율 구하면 되죠. 그게 일단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봐라. 여기에 있는 큰